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뭐 저같이 오랫동안 이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어저께 오후 같은 경우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사람이란 마음이. 적어도 어저께 뭐 약간의 이제 짜투리돈이 있어가지고 업비트로 원화를 전송하려고 했는데 이게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폭락 당시 상황에.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오르고 나니까 그때 다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트랜잭션 뭐 과부하로 인해서 뭐 입금 지연이 됐다 뭐 이렇게 업비트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어쨌건 그것 때문에 어저께 좀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서 3년간의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 시장 끝났다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엔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아니라는 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대충 상승 시기가 언제쯤 될까, 과연 그런 거에 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이제 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대략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정확히는 못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마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분위기를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몇몇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분위기를 어저께서부터 계속 띄우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띄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저께 오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IMF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연준에다가 이런 것까지 제안하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은 IMF라는 뭐 국제통화기금을 보면 공신력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오죽할까요?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오는데. CNBC, 한국의 뭐 KBS, MBC 전체 매스미디어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기정사실화 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맹신할 수밖에 없고, 이제 금리 인상되면 아파트값 폭락하고 이제 부동산도 끝났고 주식시장도 3년간의 하락장에 들어가겠구나, 단정을 지어버리죠. 근데 제가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뭐 여러 가지 자료나 보고서를 제가 보고 공통되게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좀 경기가 많이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그 견해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피델리티 CEO분 같은 경우도 여기 여성분인데, 뭐 이분이 앤 리차즈 라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책 이반자들에게 성급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한 달 또는 두 달을 기다렸다가 데이터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견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이분 말씀이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아마도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봉쇄 아닌 봉쇄를 사실 지금 계속 촉구하고 뭐 계속 연이어서 뭐 계속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지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표가 돼서 테이퍼링의 연기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연기를 아마 발표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는데, 테이퍼링 시작해서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는데, 그걸 또 되게 빠르게 진행시킨다는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헝다파산 얘기도 또 미디어에서 또 끌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또 어딘가에서 또 나온 거죠. 또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는 뭐 다 케이스가 틀리겠지만 대출받아서 지금 날짜를 정해두고 투자를 하신 분들, 이분들이 아마 멘탈이 터지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다른 투자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해요. 뭐 부동산이야 뭐 대출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특히나 급등락이 심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전 대출은 좀 약간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뭐 시즌 종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 글을 보고 미디어를 보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러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22년에 2023년까지 쭉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어떡할까? 이게 오를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이만큼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견디지 못할 만큼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오를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코인을 선택해서 사놓고 떨어지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코인에 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반되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는 준비가 되고 분석 자료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본인이 100% 억셉을 했을 때 그 논거가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분석이 덜 끝났다는 얘기예요.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압감은 클 수밖에 없죠. 아마 지금도 업비트 시세창이 나오면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지금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에 수십억이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개 중에는 뭐 100억 이상 날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각자의 뭐 투자 어떤 그 규모에 따라 다 틀리지만 이 무게는 다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자와 못 견디는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손절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 먹을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한 결정을 아마 이 데이터를 아마 가장 중요시하게 아마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거를 또 명분의 중심으로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마지막 지점 보면 여기 독일이죠. 유럽에서 뭐 어떻게 보면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독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프랑스나 그 주변 국가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줄지 않죠. 빨간색으로 지금 늘어나죠. 12,864로 늘어나고 자 여기 보면 영국도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나라들은 다 지금 늘어나는 그리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만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터키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난다 안 난다 말이 되게 많지만 어쨌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걸 말씀드렸지만 왜 내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왜 다른 코인보다 못 올라가는데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인판에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요. 2016년 초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산전수전, 뭐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는 다 그냥 근거 없이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던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 회사인 DCG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DCG에 투자한 그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그런 뭐 종횡간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보면 여기서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한테 이제 베리실버트를 욕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이 문제인 거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모든 종목은 승인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마이클 수넨샤인이 얘기하기 이전서부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해왔었어요. 제 구독자님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대로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많은 거대 자금이 들어올 거고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공포에 2022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원래는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빠르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미크론 공포에 관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미디어에 지금 나왔어요.
과연 이게 논리가 없을까요? 전 이 말에 100% 동조하거든요. 그래서 전망치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래프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2022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 GDP 성장률을 3.8%로 이전에 1년 기준 4.2%에서 0.4%를 감소시킨 거예요.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은 3.3%에서 2.9%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향되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변종으로 인해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불편하면서 인력 부족이 더 오래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인프라 회복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연기될 거다. 그럼 당연히 이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할 거고, 실업률은 늘어날 거고, 푸드 스탬프 지수는 올라갈 거고, 그럼 당연히 돈을 또 풀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연준에다가 너네 지금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는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MF에서 금요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추정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후 나온 것입니다. 자, IMF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또 말바꾸기를 했어요. 어쨌건 이제 지키씨에 관해서 트위터를 보다가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거 85밀리언만큼 샀다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리 실버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켓이 1,500달러일 때 이것을 리트윗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게 1,500달러 갈 수 있다. 향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간간히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댓글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베리 실버트가 사람들 농락했다. 사람들 돈 갈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정부 탓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망하면 꼭 특히나 코인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베리 실버트 와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인 가격이 좀 빠지면 내가 망하면 누구를 탓하죠. 저를 탓할 수도 있고 베리 실버트를 탓할 수도 있고, 나는 거기에 그 손에 놀아놨다 이렇게 탓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못 살고 내가 가난한 건 한국 정부 탓, 한국 대통령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유럽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못 살아.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또 욕한다고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남탓을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누구 탓을 했었어요. 코인 투자하면서 누구 탓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제가 인플레이션이 테이퍼링과 뭐 금리 인상으로 뭐 인플레이션을 꺾이게 만들 거다. FED 연준에서는 계속 그거를 뭐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과연 돈을 많이 풀어서 그게 올라갈까요? 인프라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어요.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래픽 카드를 한번 교체해 볼까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근데 그래픽 카드를 제가 2년 전에 샀나? 2년 전에 이제 컴퓨터를 맞추면서 샀는데, 그때 그래픽 가격이 보다 지금이 2배인가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 거대로 지금이 더 비싸요. 이것도 이제 그거죠. 중고죠, 중고. 유주드니까. 중고 가격이 300% 이상 올라갔다. 새 거는 뭐 가격이 그냥 그런데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반도체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인플레이션 뭐 억제한다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일어날까요? 사실 원인 규명은
그러니까 명분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틀린데 명분거리가 하나 태어난 거죠,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어떤 그 병원체로 인해서 사실 명분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연준에서는. 그거를 아마 갖고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지캐시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 지캐시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그 85밀리언만큼 또다시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이 웹 3.0이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영지식 증명이나 뭐 호라이젠, 그러니까 지캐시 내지 호라이젠의 어떤 그 특이성에 관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건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틀려진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저랑 견해가 틀린 유튜버들이, 견해가 다른 그런 유튜버들이 뭐 익명성 코인은 전부 다 사라질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 익명성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려졌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예견한 거대로 2022년 풀로 봤을 때 4.2 추정치에서 3.8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치로 했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4분기로 봤을 때는 2.9%로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더 웃긴 건 2023년도 전망치가 2022년보다 더 암울해요. 가면 갈수록 암울해요. 이 얘기는 양적 완화의 가속화가 더 많이 돼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돈 가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과에 관한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 자신이 확신하고 판단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 거다, 가속화될 거다 라고 전 이미 방향성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뭐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화산 중에 이제 제일 큰 화산인데, 이 화산이 분화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암이 흘러내리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이게 분화했다. 제가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된다, 불의 고리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자, 라팔마도 아직도 분화하고 있고, 자, 어쨌건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근시안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 이제 깨달아요. 자, 오사카 후지산 인근 강한 지진, 피해 보고는 없다. 자, 오사카 후지산 인근의 강한 지진. 자, 후지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화산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어디야? 백두산? 뭐 한라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데일 수도 있는데, 후지산 인근에서 강한 지진 났다? 과연 이 지진이 집중적으로 계속 만약에 때려지면 후지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파동이.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의 고리가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건 뭐 5년에서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엄청난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들을 아마 우리는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여기서 피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부동산 뭐 이주를 하실 때도, 집을 사실 때도 내가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살아야 될까, 아니면 단독주택 중에도 지진대가 없는데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될까, 이것도 아마 데이터 자료를 지금서부터 아마 수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 해숙님이란 분인데, 뭐 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써주신 것도 되게 중요해서 감사해서 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는데, 또 이걸 또 비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분을 이제 고정 댓글로 했냐면, 6시 30분부터 노동을 하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 이 60대 중반이시면은 그래도 나이가 적지 않으신 분인데 코인 투자를 이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깨어 계신 분인 거죠. 사실은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더리움을 200만 원에 10개 사서 가지고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관리위원회에서 보유한 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찰리님의 방송 들으며 일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50대 후반부터 60대 뭐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4대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만 거래하셔도 그냥 앉아 있어도 돈 버는 건데 다단계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다단계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자칫 잘못해도 이런 데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근데 진짜 지금 잘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보고 비꼬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고. 근데 그거는 그 결과는 향후에 나올 거고 코인원이 제가 보니까 광고를 시작했어요. TV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코빗은 지금 TV 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코빗까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코빗까지 광고를 하고 거기다가 빗성까지 향후에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장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코인원이 광고를 시작한 거를 그냥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뭐 61세시래요. 근데 제가 여기 시급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뭐 비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여나 이분은 이제 아이디를 가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켓씨하고 와지르의 돈에 뭐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이거는 당연한 거고 돈 신경 쓰지 말고 코인 개수만 신경 쓸 겁니다. 그래서 지켓씨 142개와 와지르 15,000개, 리플 2,000개, 비트 0.2개, 폴리곤 275개. 코인 선택도 되게 잘 하신 거고, 엄청나게 잘 하신 거고,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저도 여기 나와 말씀하신 코인들 다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들이었고, 뭐 폴리곤은 지난주에 아마 제가 좀 3일 연속으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00원 초반대. 그냥 쭉 끌고 가셔도 뭐 호재거리, 뭐 악재거리 이런 거 다 배제시키시고, 뭐 가격대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격대는 제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되게 적지 않게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저는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해서 아마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저는 이제 베팅을 해 놓은 거고 방향성이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적으로 이제 하시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극도의 아마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동가지보치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이 아직까지 날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원해서 이제 종식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뭐 테이퍼링 연기라든가 이런 걸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측면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얘기하기에는 더 많이 하락할 거다 얘기하기에는 지금 섣부른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에 조금 작은 흔들림이 아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견디셔야 아마 큰 수익을 아마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